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1년 동안 합법과정문을 같이 할 양동민이라고 합니다. 아휴, 정말 살다 정규 수업을 촬영을 해보는 게 공개 수업 때 이렇게 해보는 것 빼고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처음 겪는 환경과 이렇게 앞에 아무도 없는 이 교실에서 나 보여드릴 수 없지만 노트북 하나 딸랑 앞에 올려놓고 이런 소리로 수업을 하게 되는 게 처음이라서 사실 되게 어색합니다. 뭐 떨린다기보다는 어색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네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래서 사실 뭐 고민을 많이 한 게 이렇게 영상을 찍을까 아니면은 뭐 PDF에다가 소리를 입혀가지고 음성 강의 형태로 진행을 할까 아니면은 나 몰라라 이러고 그냥 EBS 쭉쭉 긁어가지고 알아서 보셈 이렇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좀 남겨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도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쨌든 그렇게 영상으로 아마 매 수업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그 집에 있는 동영상 플레이어로 혹은 유튜브로 이 수업을 그리고 저를 보는 게 되게 어색하긴 할 건데요. 한두 번 하다 보면 뭐 서로가 익숙해지겠죠. 그러니까는 좀만 참고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주차는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 이틀 동안은 아마 전반적인 소개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물론 합법과 장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필요하겠지만은 아마 미리 좀 합법과 장문, 그 다음에 국어라는 과목을 좀 나름대로 자기주도 학습을 했던 친구들은 알 텐데요. 사실 합법과 장문의 내용이 이론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몇 가지 이론들은 그냥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는 게 오히려 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진도가 많아가지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수업 첫 시간부터 많이 이런 걸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늘 첫 시간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얘기를 조금 하고 금요일 두 번째 시간부터 조금씩 이론 얘기를 덧붙여 나가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흔히 말해서 오리엔테이션 이 첫 번째 오늘 수업이 될 텐데요. 오리엔테이션은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게 이 화법과 장문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도 여러분들도 어색하겠지만은 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올리는 제가 올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피드백을 할지 혹은 어떤 질문이 있을 때 어떻게 할지 이러한 방법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수업에 대한 얘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미쳐버릴 것 같네. 자, 먼저 진행을 해봅시다. 먼저 우리 온라인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고 있다면 다들 그 위두랑이라는 사이트에 가입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송상고 3학년 합법과 장문이라는 클래스에 가입을 해서 보고 있을 거예요. 네, 앞으로 거기서 쭉쭉쭉 그 클래스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수업을 듣게 될 겁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오늘 목요일이라 그러면은 최대한 그날 아침에 강의를 올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고 활동지가 있으면 활동지를 작성을 해서 그 왼쪽에 보면 과제방에 있는 곳에다가 제출을 하시면 제가 그거를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과제 매 시간 과제는 나갈 겁니다. 그게 조금 시간을 쓰는 과제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수업만 들었다면은 바로바로 작성할 수 있는 활동지도 있을 건데요. 과제 제출 기간은 수업한 날부터 이틀까지, 즉 오늘 제가 수업을 하는 목요일 같은 경우는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각반 담임선생님들한테 안내를 받았을 건데요.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는 소식방이죠. 우리가 올리는 곳. 거기에 댓글로 혹은 네이버 폼으로 여러분들이 출석 확인, 나는 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혹은 들었습니다. 라는 출석 확인을 하면은 그게 첫 번째 출결 확인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과제.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하게 되면 그것으로 출석 인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둘 중 하나만 하지는 마시고 꼭 둘 다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소식방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들을 매 차시별로 하나의 게시물을 통해서 올릴 겁니다. 그러면 그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은 뭐 수업에 대한 피드백 혹은 수업에 대한 뭐 각자의 뭐 이렇게 더 했으면 좋겠다 혹은 이거 좀 뭐 바꿔주세요, 거기다가 뭐 저를 바꿔주세요, 이거 안 되고요. 뭐 각종 의견들을 그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면 제가 뭐 반영을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거기 댓글에다가 출석 확인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목마다 조금씩 다를 거고서는 출석 확인은 네이버 폼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네이버 폼에 대한 내용들도 그 알림방에다가 같이 올리도록 할 테니 아마 공지사항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그 클래스에 나와 있는 게시판들을 확인을 해보시고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요. 사실 저희 이제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4차 시에 총 4시간을 수업을 하는데, 작년을 먼저 예를 들면은 2시간, 2시간으로 나눠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2시간은 화법과 작문 교과서, 그 다음에 뒤에 2시간은 우리가 늘 사게 되는 EBS 수능 특강을 수업을 했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저희가 정상적으로 등교를 해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제가 첫 시간에 항상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문의를 받아요. 물론 문의는 여러분들한테 하고 결정은 제 마음대로 하지만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이제 오늘이 첫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마찬가지로 의견을 받을 텐데 뭐 카톡 문자 이런 거는 별로고 지금 요 영상이 올라오는 곳에 댓글로다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저는 4시간 중에 아까 말했던 대로 2시간 2시간 쪼개서 2시간은 수업 나가고 2시간은 EBS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뭐 혹은 나는 수업 3시간 EBS 1시간, 혹은 나는 수업 1시간 EBS 3시간, 혹은 나는 4시간 다 교과서 나가고 싶어요, 혹은 나는 4시간 다 EBS만 하고 싶어요, 교과서 필요 없어요 라는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최대한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제 EB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더 뛰어나신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신 게 많잖아요. 어디에? EBS 사이트 온라인 클래스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EBS 수업도 같이 듣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제가 그 EBS 시간, 그래서 뭐 만약에 2시간으로 결정됐다 싶으면은 그 2시간의 수업 내용은 EBS 걸 제가 가져올 겁니다. 거기에 제가 뭐 첨삭할 게 있거나 더 의견을 덧붙이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영상으로 추가를 하든가 그 올리는 EBS 게시물에 뭐 댓글 혹은 추가글로 제가 부연 설명하는 식으로 아마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대신에 몇 시간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댓글로 결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댓글을 안 단다 그러면은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우리 온라인에서의 오리엔테이션은 뭐 이렇게 간단히 끝납니다. 뭐 별거 없죠. 근데 지금이 한 8분 정도 지났는데 처음 시작부터 8분까지 이 영상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볼 친구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알트탭 하지 마시고요. 대학교 가면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갑자기 출석 확인 막 눌러야지 얘가 막 그러니까 내가 듣고 있는지로 확인하는 막 버튼들이 나오는데 해볼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진행할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수업, 이 화법과 작문이라는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다시피 이 화법과 작문에 대한 이론이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막 대단한 내용들을 하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 마디의 화법을 익히고요. 그리고 하루에 수백, 수천, 수만 글자의 작문을 하게 돼요. 왜? 화법이란 말을 풀어서 말하면 뭔데요? 말하기다. 뭐예요? 듣기예요. 작문은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얀놀이. 읽기고 쓰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다, 뭐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친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기 있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하루에 하지 않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친구가 없어서 말할 일이 없어요.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듣긴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몇 시간씩 보는 그 유튜브의 그 수많은 음성들을 우리는 듣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나오는 수많은 자막을 우리는 읽고 있어요. 읽고 있어요. 물론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적고 많음은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이 네 가지의 과정, 네 가지의 기술들은 각자의 방법대로 터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모르겠어요. 요즘은 초등학교 교과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옛날 초등학교 교과서 보면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각자의 단원으로 분리가 돼 있었어. 왜? 이거 네 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그리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말하기가 무엇이고, 듣기가 무엇이고, 읽기, 쓰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헌법과 장문에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듣고 어떻게 읽고 써야 잘 말하고 잘 듣고 잘 읽고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는 게 됩니다. 특히나 제가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놈이에요. 하루는 아니죠. 한 학기 평균 3번에서 4번 정도의 작문 과제를 제가 내줬어요. 다 수행평가죠. 정말 가만히 삐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도 아마 올해 하겠지만은 자기소개서 관련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써온 자기소개서를 제가 계속 피드백을 해주는 작업을 작년에 1학기 중반부, 1학기 후반부, 그리고 1학기 끝나고 여름방학 때 미친 듯이 했죠. 아마 작년에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들이 있으면 아마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다니면 작년, 그리고 올해가 2년차일 뿐 그렇게 막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나는 쉽게 말해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는 못해요. 내가 뭐라고. 더 뛰어나신 분들이 우리 학교만 해도 이렇게 쌓여 계신데, 근데 최소한 그래도 국어를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글을 써야 좋은 글인지, 그리고 내가 글을 읽었을 때 얼만큼의 거부감이 있냐에 따라서 대학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냈을 때 그 자기소개서를 읽는 대학교 관련자들이 어떻게 읽어야 이게 잘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될지를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은 더 알고 있다는 생각인데, 여러분들 쓴 거 보니까 참 조금 몇 개를 세면은 1500자 우리가 쓰는 게 1500자 1000자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사람들은 저는 대학 관련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뭐 쓰는지 아나요 혹시? 자기소개서 1번에 들어가는 항목, 2번, 3번, 4번에 들어가는 항목이에요. 1번에 뭔데요? 나중에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약 5,500자,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하면은 5,000자에서 6,000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많은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1번 문항에서 물어보는 거를 잘 생각하고 쓰게 되면은 어떤 친구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많은 거 중에 뭘 쓰지? 작년에 같은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 딱 그 두 부류가 있었어요. 내가 1500자를 쓸 내용이 없어가지고 딱 글 보면 보이는데 1500자를 쓸 내용이 없어가지고 어떻게든 쫙 늘리는 친구들이 있어. 나는 학교에 갔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쓰면 사실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나는 뭐라고 어떻게 저렇게 학교에 갔습니다. 그냥 글을 쫙 의미 없이 늘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자기소개서를 보는 거 대학교 담당자들이 모를까요? 압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얘 글 쓸 줄 모르는 친구구나.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 이것도 쓰고 싶고 저것도 쓰고 싶고 이것도 쓰고 싶었는데 너무 쓸 게 많아가지고 고민이에요. 물론 그 친구도 그 나름대로 스트레스지만은 그래도 행복한 고민이죠. 왜? 나는 쓸 게 많은 걸 줄이는 작업이니까. 우리가 이 헌법과 작문에서 이 쓰기라는 단원을 배우기 위해서 학습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이론들을 조금
조금씩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쓰게 될 자기소개서에 적용을 시키면 사실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근데 다만 우리가 쓰는 연습이 안 됐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같이 연결을 줘봅시다. 요 읽기 쓰기를 학습할 때 진짜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일기를 쓰세요. 일기, 다이어리.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도 있었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그 그림 일기 그런 거 썼었나요? 이렇게 나오니? 이렇게 입고돼가지고 여기에 그림 쓰는 게 있고 여기에 원고지 모양으로 나는 오늘 엄마와 아빠와 놀이공원에 가서 뭐뭐도 탔습니다. 참 재미있었어요. 하트 그러면 다음 쌤이 도장 꽝 찍어주고. 이게 요즘도 있나 모르겠네. 사실 일기 쓴다는 거는 우선 우리들한테 숙제, 과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혹은 지금보다 조금 더 아래 고등학교 1, 2학년 혹은 중학교 때 여러분들의 글쓰기 능력을 좌우하게 돼요. 이건 정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20살 이후로 지금 거의 매일 쓰고 있어요. 막 쓴다고 해서 제가 막 달력을 사가지고 막 쓰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형식으로든 쓰면 돼요. 오늘 있었던 일이 말 그대로 다이어리니까 오늘 있었던 일을 쓰면 되는 거야. 처음에는 뭘 쓸지 모를 거예요. 나 뭐 했지? 나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그 내용을 쓰는 거예요. 오늘 뭐 했는지 아무런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오늘의 다이어리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루를 끝낼 때 내가 오늘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야? 내 머릿속에도 그 기억을 되살려본 경험이 없다 보니 머리도 어색한 거야. 몇 번 해보다 보면 하나 둘씩 마치 기억의 조각처럼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쓰면 돼. 또 조금 더 익숙해지면은 내가 쓸 게 2가지가 생겨. 조금 지나면 3개가 생기고 4개가 생겨.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나아가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일주일, 보름, 한 달, 이러한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일기를 쓰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쓰기 과정에 도움이 될 거예요. 왜?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쓰는 행위에 대한 연습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과제를 내주는 학생들이 우리 교무실에는 컴퓨터를 이렇게 과제를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보는 표정과 저는 이제 애들 뒤만 보니까 제일 많이 보는 게 이거예요. 막 이렇게 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니터에는 흰 바탕에 한글만 열려져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어요. 왜? 우리는 내가 지금 머릿속에 막 이렇게 구름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내가 정리해서 첫 문장, 첫 글자를 시작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합법과 장문 먼저 얘기했을 때 그 연습들을 많이 할 겁니다. 아마 흔히 이제 언어적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잘 생각해보니까 이게 빨간색이 나옵니까? 이 말하기와 쓰기가 비슷한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안 나와. 이 듣기와 읽기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가장 큰 틀은 그거죠. 내가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집어넣느냐, 내가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말하기와 쓰기를 한 묶음으로 보고 듣기와 읽기를 한 묶음으로 봐요. 그래서 많은 경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글을 잘 쓰고요. 잘 듣는 사람은 잘 읽기를 잘해요. 같은 맥락으로 우리 머리에서 돌아가니까. 물론 완전히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어떤 부분이 비슷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는 이제 우리 본 수업 시간에 화법과 장문의 특성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이쯤 되면 또 이제 국어 친구들이 있는데, 또 특히나 이제 뭐 국어 모의고사 같은 거 많이 푸는 친구들. 선생님, 근데 얘 시험이 나와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시험에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학교 시험이 말하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 혹은 수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될 이 화법과 장문의 몇 가지 이론들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자 혹은 모의고사장에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아니요, 제로! 만약에 이 영상을 다른 제3자가 본다면 되게 위험한 말일 수도 있는데 내 생각은 제로!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는 교과서 아마 지금 다 대부분 뭐 거의 100% 갖고 있을 텐데 그 교과서에 나오는 그 어떤 내용도 우리의 수능 시험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애석하게도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능 시험장에서 말하고 있을래요? 수능 시험장에서 논술 시험 볼래요? 그게 안 되잖아. 그게 안 되잖아. 수능 시험장 종이에다가 이렇게 뭐 기기가 달려 있어가지고 누르면은 내용이 들리나? 안 되죠. 물론 옛날에는 있었어요. 저 수능 볼 때는 듣기 평가가 있었어요. 6문제. 근데 이제 그것도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능과 우리 교과서 안에서의 화법과 장문의 괴리가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EBS 쪽을 많이 이렇게 붙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 차시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4시간 수업 중에 뭐 작년 같은 경우는 2학기 때는 3시간까지 했었던가? 2학기 때는 수행평가 시간 다 뺐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참 딜레마가 될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떤 곳에, 어디에 내가 써먹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게 대한 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대한, 즉 화법과 장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면 아마 정기평가를 치를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말고사예요. 중간고사는 우리 화법과 장문 없어요. 그럼 그 시험을 보기 위해 조금 공부를 하고 100 중에 한 20% 정도는 내가 진짜 기말 보려고 내가 공부한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80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야, 내가 졸업한 다음에 그래도 어디 가서 말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겠냐, 어디 가서 또 남들보다 똑같은 거 조금 더 빨리 읽으면 좋지 않을까, 조금 더 무슨 말인지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남들보다 글빨 좋다는 얘기를 한 명한테라도 더 들으면 좋지 않을까, 남의 말귀를 좀 잘 알아듣고 싶지 않을까.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마인드로,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화법과 장문 수업을 접근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무의미한 수업이 될 수가 있어요. 시험과도 동떨어져 있어. 생활 속에서도 쓰기 힘들어. 그럼 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법과 장문 수업은 그러한 방법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저도 수업에 대한 방향은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의 다양한 사례들을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이때 이건 잘 됐고 이건 잘못됐다, 아니면 이거 네 생각은 어때? 이거 말 잘한 것 같아? 이거 말 못한 것 같아? 이 글 어때? 이 글 되게 좋은 글 같아? 나쁜 글 같아? 좋은 글이라면 왜?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될 거고, 방금 제가 한 그 질문들은 아마 금요일 2번째 시간 때 조금 얘기가 나갈 겁니다. 그거는 2번째 올라가는 자료, 그 다음에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건 좀 이제 현실적인 얘기로 수행평가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지금 이게 강의하는 영상을 찍는 게 저희가 3학년 2반 교실인데 작년에도 2반이었거든요? 지울 게가 없어. 지울 게 없겠다. 자, 무슨 얘기 할까요? 수행평가 얘기할 거예요. 수행평가. 원래는 수행평가를 3가지를 4가지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뺐어요. 4가지가 지금
이 시국도 시국이고 실질적으로 좀 빠듯할 것 같아가지고 세 가지로 뺐습니다. 아마 이 수행평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렇게 수행평가 내용인데 이 내용은 제가 온라인 위드랑에 제가 올려놓을게요. 이 수행평가 기준이라고 해서 어떤 주제로 수행평가를 보고 100점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는 제가 작성해놓은 게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거기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리 지금 보고 계셔도 되고요. 어차피 뭐 클릭하면 되니까.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 저는 지금 같이 보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이는 거는 자기 표현하기 1, 그 다음에 주제 토론, 자기 표현하기 2 이렇게 세 가지로 꾸몄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표현하기. 이거는 화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기 표현하기 1. 화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잠깐의 작문 과제는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중에 성실하게 지금 이 온라인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친구들은 월요일날 제가 요 자기 표현하기 첫 번째 과제를 올렸어요. 기억나요? 올린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나. 자기소개하기. 사실 그런 게 있죠. 내가 뭔가를 많이 알고 있어야 나는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더 많이, 더 자세하게, 더 효과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 중에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 중에 남들에 비해 누구보다 뛰어나게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말하기 수업, 말하기 과제를 준비를 할 때 항상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소개하기입니다. 그래서 나눠주신 표에 보면은 쭉쭉쭉 해가지고 평가 기준, 뭐 상중하, 평가 항목 해가지고 5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제 한 새벽 1시였나요? 오늘이죠. 오늘 새벽 1시였나요? 익명의 학생에게 카톡이 날라왔습니다. 매체 자료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손으로는 친절하게 대답을 하고 입으로는 그냥 매체 자료라는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거더라고요. 뭐 매체 이 중에도 또 있을지 모르니까 또 얘기해 줄게요. 저는 친절하고 자상상냥한 교사니까요. 자, 매체 자료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말해서 시각, 청각 자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청각 자료. 뭐 있어요? 대표적인 거? 음성, 영상, 또 뭐가 있지? 이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데 우리가 쓰는 게 이 음성과 영상 자료들을 여러분들의 자기소개하기 발표에 같이 활용하는 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렇게 매체 자료를 활용하라고 하면 뭐를 해요? 아마 여러분들은 또 머릿속에 하나하나 이거 해야 되나?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PPT. PPT도 대표적인 매체 자료의 하나죠. 시각도 제공해줘.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하면 청각 자료 혹은 영상도 제시를 할 수 있어요. PPT에서. 좋은 매체 자료가 되죠. 근데 반드시 저는 PPT를 사용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어떤 친구들, 저희 작년에도 있었는데 어떤 친구들은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단순하게 그냥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찍었던 사진을 쭉 스캔해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의 소개를 하고 싶은데 나는 내 7살 때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기 7살 때 사진 띄워놓고 어떤 활동을 한 사진이 있으면은 활동 사진을 올려놓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 작년에 이제 어떤 친구 또 남자친구 하나가 이제 유튜브를 본인이 운영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영상에 소질이 기본적으로 재능도 있고 관심이 있던 친구였는데 여기서 보여드릴 수 없는데 다들 알죠? 우리 왼쪽에 TV 있는 거. 그 TV에 옆에 딱 서가지고 지가 찍은 영상이랑 실제 이 오프라인에서 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둘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인아 잘 지내니? 나는 너의 영상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단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매체 자료 그 다음에 쭉쭉쭉 나머지 항목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설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해보니까 한 4분 정도, 3분에서 4분 정도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4분 3초 지났다고 감점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시간은 최대한 넉넉하게 드릴게요. 단 너무 짧게 하지만 마세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지금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주제 토론이에요.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뭐 기본적인 방법은 그런 겁니다. 모둠을 만들어만 뭐 4명에서 토론을 해야 되니까 짝수로 4명에서 6명의 모둠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주제를 선정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찬성과 반대측으로 나눠서 뭐 근거들을 서로 모임을 통해 근거, 주장과 근거, 반론 내용 등등등을 직접 만들어서 토론을 하게 되는 수행평가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 너무너무 커요. 정말 너무 이거를 지금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그냥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해야 되나.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이거 잘 안 될 텐데. 더 문제는 나는 여러분 원래 이렇게 다 수업 시간을 준비하고 막 자료조사하고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100% 준비하게 되면은 나는 여러분들의 준비 과정을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아, 누가 조금 더 리더십 있게 하는구나. 아, 누가 조금 더 이렇게 애들 이끌어가는구나. 아, 얘는 정말 자료들을 많이 찾아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체크 해가지고 어디 생활기록부에다가 좀 작성을 해주면 참 좋은데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고민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뭐 아니면 다른 디테일한 부분은 고민이 많은데 일단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방법대로 주제 토론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방법론적인 얘기는 조금 더 제가 고민을 해보고 혹시나 한번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아까 말했던 댓글로 조금 달아주시면 제가 요건 좋군, 이거는 꺼져, 뭐 이런 거 제가 평가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자기 표현하기 2입니다. 이거는 100% 글쓰기예요. 거기에 평가 항목 5가지가 있을 겁니다. 장문 주제는 제가 그날 혹은 그 전 시간에 설명을 해줄게요. 뭐 설득하는 글쓰기가 될지 설명하는 글쓰기가 될지 그거는 얘기할 뻔했네. 어쨌든 글쓰기가 될 거고 이거는 마지막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보기 거의 직전에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주고 수업 시간에 바로 쓰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평가는 3가지로 안내가 될 겁니다. 뭐 벌써 한 게 있다고 시간 30분이나 지났어. 이거를 정말 지금 32분 정도 하고 있는데 좀 편집하게 되면 한 30분 정도, 한 25분 되겠죠. 이 25분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다 듣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수업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 얼굴을 보고 있는데요. 정말 어색한. 자, 아무튼 매일이 아니죠. 4시간, 일주일에 4시간 요 강의는 올라가게 될 거니까 잘 들으시고요. 혹시나 지금 제가 원래는 이렇게 따로 마이크도 챙겨왔는데 이 그지 같은 노트북에 마이크 꽂는 단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노트북 자체 마이크로 아마 녹음이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저거 지금 플레이 돌려봤는데 녹음이 안 됐으면 난 정말 죽어버릴 거예요. 근데 혹시 녹음 음질 상태, 제 소리 혹은 여기 나오는 제가 지금 판서 거의 낙서 수준인데 이 판서 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다,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바로바로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번에 바로 디벨롭을 시켜야 되니까 아마 그런 건 있어요. 소리 같은 경우 지금 이 교실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다 보니까 소리가 조금 울리긴 할 거예요. 저도 되게 울리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봐주세요. 어제도 지금 마트 가가지고 대형마트 가가지고 마이크 같은 거 알아봤는데 이 노트북에 단자가 없을 줄은 제가 생각도 못했어요. 아무튼 저도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는 제가 모르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것에 뭐 애로사항이나 뭐 장애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바로바로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면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들 댓글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럴 때 막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구독 막 이런 거 하던데 저는 없습니다. 그런 거. 그래 마지막으로 혹시나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듣지 않는 친구들한테 야 우리 국어 선생님 막 개웃겨 미친놈 같아 막 이러고 막 링크를 막 뿌린다든가 밖에다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건 뭐 다른 게 아니라 저작권에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쭉 판사만 했지만은 어떤 날은 제가 영상을 같이 첨부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날은 소리를 첨부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지금 이런 자료들이 나갈 건데 이게 지금 온라인 강의가 되면서 저작권은 굉장히 민감해졌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파파이 할 수가 있어. 제가 아니면은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벌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는 최대한 제 이 강의는 우리끼리만 봅시다. 밖에다가 괜히 웃긴 자료를 가지고 뿌리지 마시고요. 자, 혹시 질문 있으면은 이렇게 반복해야 되는데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